주인은 샤워를 하고 욕실에서 나왔다. 그녀 방으로 가 침대에 누워 잠든 휴대폰을 깨웠다. 와이파이 창을 클릭하고 에어비앤비 호스트 조지가 쪽지에 적어준 대로 와이파이를 연결해 본다. Not connected. 연결이 안 된다. Not connected. 다시 시도했다. Not connected. 와이파이는 계속 연결이 불가하다는 말만 토해냈다. 와이파이가 잘 안 터지나? 이따 다시 연결해 보기로 하고, 그럼 TV나 볼까? 방을 둘러보니 TV가 없다. 거실에서 볼까 하고 나가봤지만 TV는 없었다. 방으로 돌아와 배낭을 뒤져 읽을 거리를 찾았지만 없다. 무거움을 줄이기 위해 노트북만 챙겨온 터라 와이파이 연결 없이는 그것도 무용지물이었다. 방에서도 거실에서도 딱히 할 게 없다. 지금은 겨우 오후 3시. 서둘러 움직인 탓에 너무 일찍 도착했다. 시간이 많이 남았다. 그렇다면 동네나 한 바퀴 구경해야겠다. 오늘은 LA에서의 마지막 날이니까. 주인은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밖을 나선다. 길은 텅 비어 있다. 공항 근처라 모두 공항으로 일을 하러 간 건지 한적하다. 스산할 정도로. 넓은 주차장 구역을 지나 저 멀리 높은 건물이 솟은 쪽으로 발길을 향했다. 오른쪽 바지의 주머니에 진동이 느껴졌다. 숙소에 아무런 말 없이 나왔으니 집주인 조지가 찾는 문자일 수도 있다. 휴대폰을 보니 마포경찰서로 시작하는 문자였다. 외국까지 스팸 문자를 보내다니. 주인은 휴대폰을 주머니에 돌어 넣었다. 30여 분을 걸으니 민트색이나 노란색, 하얀색과 붉은색 벽돌로 지어진 가게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로얄 네일바 앤 스파, 켄트헙 아트숍, 키즈 가라테, 스윙 앤 백큐ම් 센터, 뉴 애티튜드 헤어 살롱 등의 간판을 단 키 작고 예쁜 샵들이 길 양옆으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었다. 주인은 쉬엄쉬엄 걸으며 구경해본다. 어차피 시간은 남아도니. 어느 선물가게 진열대 위에 TV 만화 주인공 호머 심슨 캐릭터가 들어있는 동그란 스노볼이 보였다. 주인은 그것을 사고 싶다. 지금이 아니면 기념품 살 시간이 없을 것 같기에. 푸시. 가게에 들어가기 위해 문을 밀었다. 잠겨 있다. 유리문으로 가게 안을 들여다보니 사람이 없다. 옆 가게, 그 옆 가게도. 파는 주인도 사려는 손님도 보이질 않는다. 남미나 스페인처럼 시에스타가 있는 곳도 아닌데 왜 아무도 없을까? 다들 어디로 간 걸까? 스탭들이 모두 빠져나간 영화 세트장처럼 으스스했다. 좀 더 걷다 보니 자동차와 사람이 다니는 큰 사거리가 나왔다. 주인은 랄프스 슈퍼마켓에 들어가 구경하고는 생수 한 병과 작은 초콜릿을 샀다. 아울렛 라스와 의류 할인 매장 TJ 맥스에 들러 사지도 않을 옷이나 신발 따위를 괜히 입어보고 신어본다. 시간 때우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다. 스테이펄즈나 코올즈 같은 용도가 무엇인지 모를 간판들도 눈에 띈다. 주인은 이른 저녁 식사를 할까 하고 레스토랑을 찾아본다. 에어비앤비 숙소에서는 음식을 해먹기엔 눈치가 보일 테니. 건너편에 아이옴 레스토랑이 눈에 들어왔다. I hope. 나는 희망한다는 뜻인가? 아니면 I hope. 나는 껑충 뛴다? 그녀는 계단을 폴짝 뛰어올라 문을 열고 들어갔다.
거리가 보이는 창가 쪽으로 가 앉는다. 사각 테이블 양옆으로 붙박이 의자가 마주보고 있는 형태였다. 메이드 복장을 한 백발의 할머니 웨이트리스가 커피 포트를 들고 다니며 빈잔에 커피를 채워주는 곳으로 오랜 미국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클래식한 레스토랑이었다. 주인은 샌드위치와 따뜻한 블랙커피를 주문했다. 창밖으로 서서히 노을이 졌다. 커피를 먼저 마신다. 진하고 묵직해 맛이 좋다. 하지만 샌드위치는 한쪽이 새카맣게 타버렸다. 내가 동양인이라고 일부러 이렇게 주지는 않았겠지? 주인은 괜한 의심과 심통을 내본다. 한입 베어 물고는 접시에 내려놓았다. 커피보다 더 쓴 샌드위치라니. 창밖을 보며 남은 커피를 천천히 들이킨 후 웨이트리스에게 계산서를 가져다 달라고 한다. 웨이트리스가 접시 위 샌드위치를 보더니 아니, 왜 샌드위치를 반 넘게 남겼나요? 보시다시피 너무 타버려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커피값만 받을게요. 친절한 할머니 웨이트리스였다. 주인은 팁으로 동전을 주면 실례인 걸 알지만 더 이상 쓸 일이 없기에 남은 것들을 모두 꺼내 할머니 웨이트리스 두 손에 수북히 쥐어주었다. 이것이 LA에서는 마지막 식사가 될 테니. 까맣게 타들어가는 어둠을 뒤로하고 주인은 왔던 길을 더듬어 에어비앤비 숙소로 돌아왔다. 숙소 방들은 굳게 닫혀 있고 거실의 불도 꺼져 있었다. 주위 방만이 불을 밝히고 있었다. 오늘 손님은 나뿐인가 보다. 다른 손님이 있었다면 거실에 불이 켜져 있을 테고 인기척이 들릴 테니. 현관문 앞에 있던 중국 여자의 캐리어는 그 자리 그대로 있었다. 그녀는 왜 캐리어를 찾으러 오지 않는 걸까? 하루가 다 가고 있는데 어디서 무얼 하는 걸까? 주인은 방에 들어가 남은 짐을 풀고 정리했다. 잠자리에 들기에는 이른 저녁 7시. 와이파이 연결을 다시 해본다. 역시나 되지 않았다. 집주인 조지에게 문자를 보냈다. 조지, 와이파이 연결이 안 돼요. 아까 준 쪽지에 적힌 대로 입력하면 돼요. 10여 차례 시도했던 것 같다. 알파벳을 잘못 썼을지도 모르니 한자 한자 신중하게 입력했다. D, E, S, A, P, A, R, E, C, E, R. 길기도 하다. 집 와이파이 비번을 이렇게 길게도 설정해 놓다니 몇 번 더 해보기로 했다. 하다 보니 짜증이 밀려온다. 이른 아침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는 일찍 공항에 가야 했다. 이런저런 정보도 챙겨야 하고 미리 택시도 불러야 했기에 와이파이 연결이 절실했다. 거실로 나가 크지 않은 목소리로 그의 이름을 불렀다. 집주인 조지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있겠지만 어쩔 수 없었다. 조지, 대답이 없다. 조지! 좀 더 큰 소리로 불렀다. 답이 없다. 안방문까지 두드리기에는 실례인 것 같다. 사실 주인은 안방이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 집주인 조지가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방문마다 두드리는 무례함을 범하기는 싫어 다시 문자를 보낸다. 조지, 쪽지대로 입력해도 와이파이가 연결되지 않아요. 답은 오지 않았다. 기다려본다. 메시지를 보고 방으로 올 수도 있으니까. 1시간이 지나도 인기척은 나지 않는다. 인내심의 한계가 왔다. 아이씨 하고 욕이 나왔다. 그냥 전화를 걸었다.
한 집에서 전화라니 우습지만 어쩔 수 없었다. 신호음은 계속되고 초지는 받지 않는다. 다시 걸어도 묵묵부답. 주희의 머리가 갑자기 쭈뼛었다. 이 집에 나 혼자 있는 건가? 주희는 한 달 일정으로 미국으로 혼자 자유여행을 왔다. 사실은 편도 티켓만 끊었으니 돌아갈 기한은 없다. 미국은 물리적인 거리는 멀지만 정서적인 거리는 가깝다고 느꼈다. 헐리우드 영화와 팝 음악, NBA 농구나 메이저리그 야구 같은 스포츠, 패션과 패스트푸드, 거기다 세계 공용어가 되어버린 영어까지 한국인의 삶에 익숙하다고 생각했다. 캘리포니아 드리밍까지는 아니더라도 한번 와보고 싶은 곳이었다. 다양한 민족과 인종들이 어울려 사는 곳이니 안전한 여행이 될 거라는 확신도 들었다. 유럽이나 남미가 아닌 왜 미국 여행인지 친구들은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주희가 이곳에 오고 싶었던 가장 큰 이유는 따뜻한 날씨였다. 한국은 지금 겨울이고 다른 때보다 유독 추위가 심했다. 캘리포니아는 지중해성 기후로 연평균 기온 26도를 오가 인간이 활동하기에 좋다고 한다. 뉴욕에서 시작한 미국 영화 사업이 LA로 옮겨온 것은 순전히 이 날씨 때문이었다면서. 물론 미국에 대한 호기심이 가장 큰 이유였지만 샌디에이고, 산타모니카와 한인타운을 거쳐 마지막 일정으로 LA 할리우드 거리를 구경하고 유니언역에서 톤 브래들리 국제공항행 버스를 탔다. 내일 아침 7시 귀국편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는 1시간 넘게 걸리는 LA 시내에서 택시를 탔다간 낭패의 위험이 있어서였다. 그래서 일부러 LAX 공항 근처에 에어비앤비 숙소를 예약했다. 마을 이름은 웨스트 맨체스터. 지극히 미국적인 이름이란 생각이 들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 나비 넥타이를 맨 하얀색 시계 토끼를 따라가면서 앨리스는 모험을 시작하게 된다. 주인은 그 토끼 이름이 웨스트 맨체스터일 것 같다는 생뚱맞은 생각이 들었다. 이곳에 오면 모험을 할 것 같은 느낌 말이다. 구글맵에 숙소 주소를 쳐넣었다. 사이트 오른쪽 아래에 사람 모양의 아이콘을 드래그해 들어올린 후 숙소 앞 길바닥 쪽으로 떨어뜨렸다. 스트리트 뷰를 보기 위해서다. 적당한 간격을 유지한 길 사이로 낮은 집들이 띄엄띄엄 있는 차분한 분위기의 동네였다. 거리에 지나다니는 사람은 없었다. 한 손에 여행용 캐리어를 밀고 멀어져가는 한 남자만이 보였다. 공항 근처이니 여행자이겠지 생각하며 예상 경로를 클릭해 윗칸에는 LAX 에어포트를, 아래칸에는 숙소 주소를 다시 쳐넣었다. 숙소에서 공항까지 택시 아이콘은 10분을, 걷는 사람 모양 아이콘은 40분이라는 결과를 도출해냈다. 40분. 천천히 걸으며 숙소를 찾기에 적당한 시간인 것 같다. 날씨도 좋을 테니 말이다. 휴대폰에도 경로를 캡처해 저장했다. 길눈이 밝은 주인은 길을 헤매지 않는 편이었다. 그런 그녀가 40분의 거리를 무시한 걸까? 아니면 40분을 한국 기준으로만 이해한 걸까? 그것도 아니라면 길찾기 재능은 한국에서만 국한되었던 것이었을까? 충분히 걸을 수 있는 거리라 예상하고 숙소를 찾으려다 주인은 블랙홀로 빠졌다. 여기가 거긴지 거기가 여기인지 도저히 헷갈려 이상한 나라에 앨리스가 돼버리고 만 것이다. 다운받은 구글 맵으로 이 집을 찾아올 때 예상했던 거리와 시간은 다 어긋났다. 심지어 날씨까지도. 한국에서 입고 온 겨울 패딩과 무거운 배낭을 메고 있던 주인은
911이라도 부르고 싶은 심정이었다. 캘리포니아의 무더미에 울상이 된 채로 연신 땀이 흘러내렸고 지나다니는 차들로 인해 매연까지 뒤집어서 몰골이 말이 아니었다. 그때 에어비앤비 호스트 조지에게 문자가 왔다. 세 번째 문자였다. 공항으로 픽업하러 갈게요. 페이는 $30예요. 문자 줘요. 한국에서 출발하기 전부터 조지는 픽업 메시지를 보냈다. 여행 준비로 한창이어야 할 그때 주인은 청소 담당 아르바이트 구하는 일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그녀는 홍대 게스트하우스 매니저 일을 하고 있었다. 사이트 예약 관리부터 고객 응대와 비품 구입, 아르바이트 구인까지 할 일이 많았다. 그중 가장 힘든 건 청소 담당을 구하는 일이었다. 청소 알바는 기본 시급의 2~3배를 넘게 받을 수 있었지만 모두 3개월을 버티지 못했다. 사장님이 특단의 조치로 조선족을 고용해 볼 것을 권유했다. 불법 체류자 신세인 그들이 이런 알바를 필요로 한다면서 그들과 직접 만나 소통해야 하는 그녀로서는 난감했다. 면접을 보고 함께 일을 하다 보면 당최 말이 통하질 않았다. 그들의 언어는 한국어 같지만 단어나 어휘, 억양은 전혀 달랐다. 주인은 자신의 말을 그들에게 이해시키려면 자주 설명해야 했다. 그들의 말도 정확히 알아듣기 힘들었다. 그러다 보면 이야기가 길어져 진이 빠졌다. 그들의 말투, 거칠고 투박하고 세련되지 않은 말투는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마치 시비 거는 듯한 기분이 들게 했다. 마지막에 온 50대 조선족 아주머니는 주위가 묻는 말에 따박따박 대드는 통에 고용 후 3시간 만에 잘라버린 일도 있었다. 청소하는 것과 말투가 무슨 상관이냐고 반문한다면 할 말은 없지만 그들과 원활하게 일을 해야 하는 건 바로 자신이기에 결정권도 자신에게 있다고 믿었다. 사장님에게는 그들이 시급이 너무 싸서 일하길 꺼린다며 거짓말을 해버렸다. 픽업료인 $30는 여행에서 꽤 큰 돈이다. 하루 3끼 식사를 해결할 수 있고 싼 도미토리 룸에서 하루는 머물 수 있는 돈이었다. 지도를 보는데 어려움이 없는 주희에겐 조지의 픽업 메시지가 돈 달라는 소리 같아 반가울 리 없었다. 그것도 잠시. 자신감이 넘치던 그녀는 거대한 대륙의 땅덩어리에 무릎까지 꿇을 지경이었다. 땀과 먼지를 잔뜩 뒤집어 쓴 채 결국 길찾기를 포기하고 지나가는 택시를 잡아타 조지의 집까지 겨우 올 수 있었던 것이다. 동네는 길 간격이 넓고 주택이 듬성듬성 떨어져 있는 조용한 곳이었다. 부촌이라 할 수는 없고 중심에서 밀려난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사는 한적한 곳이라 지나다니는 사람도 보기 힘들었다. 퇴근 전이라 더욱 그럴지도. 미국은 특이하게 집원 주소가 도로 경계석 위에 적혀 있었다. 경계석 위 조지의 집 주소를 확인하고 마당으로 들어섰다. 지붕이 낮고 단층인 아담한 집이었다. 마당 오른쪽 한편에 밤색 올드카가 주차되어 있었다. 지치고 오래되어 보이는 5인승 세단이었다. 그런데 차의 앞 범퍼가 크게 찌그러져 있다. 이런 차를 어떻게 끌고 다니지? 그냥 세워둔 건가? 마당을 지나 현관문 앞에 서서 벨을 눌렀다. 콧수염을 단 살집 있는 중년 남자가 문을 열었다. 안녕 조지. 오늘 에어비앤비 예약한 주희라고 해. 후에? 후회 아니고 주희라고. 아, 만나서 반가워. 어서 들어와. 그는 어색한 웃음을 보이고는 주희를 집 안으로 들였다. 안에 들어서자 현관문 한쪽에 오독하니 세워져 있는
핑크색 캐리어가 눈에 띄었다. 캐리어에 시선이 계속 쏠리자 조지가 말했다. 이거 오늘 퇴실한 중국인 여자일 건데 잠시 맡겨두고 나갔다 온다더니 연락이 없어. 그리고는 집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여긴 부엌이고 여긴 거실, 여긴 화장실, 여긴 네 방이야. 조지는 집안 곳곳을 보여주지 않았다. 대충 여긴 네 방, 여긴 거실, 저긴 부엌, 이런 식이었다. 그는 친절한 편은 아니었다. 호텔 인포메이션 직원처럼 자기 말만 하고 안내해주는 식이었다. 편히 쉬라는 말을 끝으로 방문을 닫고 나가버렸다. 먼지와 땀 범벅으로 온몸이 끈적끈적했다. 주인은 샤워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수건을 챙겨 거실 옆 욕실로 들어가 샤워기를 돌렸다. 몸에 물기를 닦고 있는데 거실 쪽에서 어린 남자아이 목소리가 들렸다. 아빠, 왜 우린 차를 쓸 수 없는 거야? 고장나서 지금은 쓸 수가 없어. 차를 못 타니까 힘들어. 조지의 어린 아들인 듯 했다. 조지가 뭐라 얘기하는 건 잘 들리지 않았다. 차를 쓸 수 없다고? 조지 형편이 안 좋나? 미국에서 차 없이 다니기는 얼마나 불편한가. 이런 외진 곳에 버스나 전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가용 없이는 어디도 갈 수 없는 광활한 곳. 15세부터 운전을 배워야 하고 차와 운전면허는 필수인 나라. 잠깐, 그의 와이프가 보이질 않네. 아이가 있다면 엄마도 보여야 하는 거 아닌가? 주인은 분명 에어비앤비 프로필 화면에 부부가 환하게 웃는 사진을 봤고 부부가 아는 곳이니 안심하고 이 집을 골랐기 때문이다. 많지는 않아도 4-5개의 사용 후기는 모두 별 5개 최고점을 줘 이 집에 대한 믿음이 생겨 예약을 한 것이다. 그래, 와이프는 아직 퇴근을 안 했을 수도 있어. 남편이 에어비앤비를 담당하며 집에 있는 것일 수도 있잖아. 설마 이혼이 흔한 미국에서 와이프와 헤어지고 조지 혼자 아들하고만 사는 건 아니겠지? 낯선 곳인 이곳에 혼자 사는 낯선 남자 집에 하루를 묵는 건 위험하잖아. 아니면 와이프는 아픈 걸까? 아파서 못 나오나? 주인은 병색이 짙은 와이프가 침대에 꼼짝 않고 누워있을 듯한 상상을 했다. 그래서 집주인 조지는 방대를 자세히 안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다. 주인은 욕실에 있는 내내 별의별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이곳에 오기 전 산타모니카에 머물렀다. 산타모니카는 한쪽으로 태평양 바다가 펼쳐져 있어 영화나 드라마 배경으로도 자주 등장한다. 해안을 낀 언덕으로는 부천을 형성해 연예인이나 다국적 기업 CEO 등 유명 인사들의 고급 주택이 늘어서 있었다. 산타모니카에서도 에어비앤비 숙소에 묵었는데 집주인은 파라다이스란 이름의 백인이었다. 이름이 천국이라니 그녀는 멋진 이름이라고 생각했다. 직업은 아메리칸 항공의 파일럿으로 비행 없는 날은 에어비앤비 숙소를 운영한다고 했다. 그의 집은 도심 속 고급 주택가에 위치한 2층 주택이었다. 지하에는 주차장, 1층엔 작은 마당과 부엌과 거실이 넓게 펼쳐져 있고 2층에는 주인 방과 손님 방이 마주보는 식이었다. 1층 거실 한편에는 벽난로가 운치 있게 자리하고 있었다. 벽난로를 본 주희가 웃으며 말했다. 이거 인테리어용 가짜 벽난로죠? 가까이 가서 보니 진짜 장작이 타고 있는 벽난로여서 잠시 무색해졌다. 대리석 테이블 위 오디오에서는
재즈와 탱고 음악이 연신 흘러나와 이국적인 분위기를 자아냈다. 지내기에 더할 나위 없이 파라다이스라고 느꼈다. 파라다이스는 이혼한 50대 후반의 싱글이었다. 키가 크고 서글서글한 인상에 나이보다 젊어 보였다. 그 숙소에는 공교롭게도 20대 한국인 여자애가 나흘째 머물고 있었다. 한국인을 피해 미국까지 날아왔는데 여기서까지 한국인을 만나다니. 주인은 살짝 기분이 그랬다. 파라다이스는 직접 식사를 만들어주곤 했다. 주희가 도착한 첫날은 파라다이스, 그의 친구, 한국 여자애와 주희, 넷이 도시 야경이 보이는 바로 갔다. 그들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는데 파라다이스는 캐나다, 그의 친구는 프랑스에서 온 이민자였다. 미국은 역시 이민자의 나라라는 생각을 했다. 넷은 각각 버드와이저를 2병씩 마셨다. 더치페이가 일상화되어 있는 미국에서 집주인 파라다이스가 맥주값을 지불해 한국 여자애와 주인은 감동하기도 했다. 주인은 그녀와 25년 차인 파라다이스와 결혼해 산타모니카에서 사는 것을 상상해 보기도 했다. 사랑에는 나이와 국경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하지만 파라다이스는 20대 여자애와 더 많은 말을 했고 더 자주 눈빛을 나누는 것 같았다. 주인은 세상 일이란 어찌 될지 모르니 일단 파라다이스를 페이스북 친구로 팔로우해 두었다. 파라다이스 집에서 마지막 날, 파라다이스와 한국 여자애와 주인은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 TV에서 LA 코리아타운 어쩌고 하며 뉴스가 나왔다. 한인을 표적으로 한 묻지마 폭행이 발생했습니다. 1년 동안 3번째로 이어진 폭행 사건입니다. 한국인 김양은 한인타운 중심가의 한 대형마트 앞에서 길을 가던 중 의문의 백인 남성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용의자 모습은 사건이 일어난 인근 상점의 CCTV에 포착돼 경찰이 이를 토대로 수사에 나섰고 한인 여성을 노린 중호 범죄나 인종관련 범죄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현장을 목격한 주민은 백인 용의자가 흰색이 곧 힘이다라는 등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3월에는 버몬트의 올림픽 교차로 근처에 20대 한인 여성을 둔기로 마구 내려친 묻지마 증오 범죄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정확한 영어를 알아들을 순 없지만 무슨 내용인지는 알 것 같았다. 피해자 머리에 붕대를 감은 모습이 화면 가득 나왔으니 한인 여성을 향한 무차별적 테러라니. 이런 우려를 눈치챈 파라다이스가 걱정 말라고 했다. 아주 가끔 있는 일이라며. 남은 여행도 안전할 거라고 다독여줬다. 이민자인 그가 한 말이니 적잖이 위로가 되긴 했다. 그래, 저런 위험한 사건에 노출되기엔 난 단순한 여행자일 뿐이잖아. 라며 주인은 안도했다. 안심하고 있는 찰나 휴대폰 진동과 함께 문자 메시지가 떴다. 게스트하우스 사장님이었다. 연락이 안 되네요. 한 남자분이 찾아와서 자기 아내가 면접 보러 간다고 말한 뒤 연락이 끊겼대요. 혹시 조선족 그분 면접 본 후 연락 없었나요? 아니요. 주인은 MMS 문자로 길게 썼다가 지워버리고 다시 SMS 문자로 짧게 대답했다. 동네를 돌아보고 온 후 아까 처음의 상황이었던 것이다. 불은 모두 꺼져 있고 집에는 주희 혼자만 있는 듯했다. 에어비앤비 손님은 주희가 유일했다. 이 집에 사람이 없다. 미국 캘리포니아 LA 공항 근처 마을 작은 집에 그녀 혼자 있는 것이다. 조지는 차를 고칠 돈이 없어 주희에게 계속 픽업 문자를 보냈다. 중국인 여자애는 캐리어를 놓고 사라졌으며 조지의 와이프는 보이질 않는다. 조지는 전화해봐도
불러봐도 대답이 없다. 이 집에 그녀만 있다. 아니다. 조지와 주희만 있을 수도 있다. 조지는 지금 어디에서 무얼 하고 있는가? 가만. 그의 이름은 조지. Jorge. 미국식 발음은 조지지만 스페인식 발음은 호르에다. 스페인어는 알파벳 그대로 읽는 데다 제이는 특이하게 호따 발음이라 해서 히읗으로 발음한다. 그래서 조지는 호르에가 된다. 내 한국 이름이 주희니까 알파벳은 JUHEE이고 스페인어로는 후에 이런 식으로 발음되는 식이다. 그래서 날 처음 만났을 때 후에라고 부른 거였구나. 그렇다면 그는 멕시코나 중남미 이민자일 수도 있다. 식은땀이 등줄기 가운데로 흘러내렸다. 조지가 사이코나 살인자라면, 총기 소지가 합법인 미국에서 총을 가지고 위협한다면, 와이프는 없고 에어비앤비 손님인 중국인 여자애는 실종되었다면, 주인은 자신이 왜 눈치채지 못했는지 한심할 지경이었다. 와이파이 비번도 데스파레세르, 영어로 디스어피어, 스페인어로는 사라지다라는 뜻이었다. LA와 미국 남부는 한때 멕시코 땅이어서 스페인어를 그대로 쓰고 지금도 많이 사용한다. 로스앤젤레스도 영어가 아닌 원래는 스페인어로 천사들이란 의미였다. 주인은 미국 여행을 위해 스페인어 공부까지 해두길 잘한 것 같다고 생각했다. 잠시 후면 9시고 나가기는 늦은 시간이었다. 이곳은 택시가 오고 가는 번화가도 아니었다. 와이파이 연결도 안 된다. 여행 온 사실을 가족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옆집에 사는 사람에게 알려야 하나? 그러기엔 아직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잖아.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뭐라고 해? 날 보호해달라고? 집주인이 사라졌으니 어떡하죠?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 뭘 어떻게 해야 하지? 이럴 때일수록 집중을 하고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자신을 다그쳤다. 방 안을 계속 서성대던 그녀는 그래, 이 집을 탈출해야 한다. 바로 지금. 그녀는 한시라도 이 집을 나가고 싶었다. 풀어놓은 짐을 빠른 속도로 싸기 시작했다. 거의 가방 안에 채운다는 표현이 맞겠다. 택시를 부르자. 해외 로밍 데이터를 연결해 우버 어플을 깔고 로그인했다. 떨리는 손으로 집과 가장 가까이 있는 우버 택시를 소환했다. 20여 분이 지나자 우버 택시가 클락션을 울렸다. 주인은 뒤돌아보지 않고 방문을 뛰어나가 택시에 올라탔다. 우버 택시 기사는 흑인 혼혈에 자그마한 체구를 가진 민머리 사내였다. 공항 부탁합니다. 공포에 해방된 그녀는 일부러라도 떠들어대고 싶었다. 에어비앤비라고 알아? 오늘 그 집에 예약해서 자려고 했는데 주인이 집에 없는 거야. 문자에 답도 없고 전화도 받지 않아. 그 집에 나 혼자 있었나 봐. 너무 무서워서 짐을 챙겨 나와버렸어. 그래? 그럼 어디서 자려고? 공항에서 자려고. 공항은 잘 데가 없어. 불편하고. 내가 알고 있는 호텔들이 몇 군데 있어. 거기서 자. 얼마 정도 하는데? $200 정도. 몇 시간 남지 않은 LA의 마지막 밤에 큰 돈을 쓰고 싶지 않았다. 너무 비싸. 공항에서 자는 게 낫겠어. 너 지금 무서워 떨고 있잖아. 내가 있어 줄게. 뭐?
주의 오른쪽 뺨으로 식은땀이 송글거렸다. 아, 괜찮아. 공항에서 자면 돼. 아니야, 내가 함께 있어줄게. 너 결혼도 안 했잖아. 아무리 개방적인 나라라지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외국 여행자에게 막무가내로 들이대다니. 우버 기사는 눈썹을 2번 들썩거리며 하얀 이를 드러내며 웃어 보였다. 참 어울리지 않는 애교란 생각이 들었다. 주인은 그가 키 크고 잘생긴 백인이었다면 한 번은 상상해 볼 수 있었으리라. 어차피 여행의 마지막 날이고 고비도 넘겼으니. 하지만 그는 키 작고 못생긴 흑인 혼혈이었다. 그와의 로맨스는 상상하기도 끔찍할 정도였다. 주인은 머리를 세차게 흔들었다. 아, 이것 봐. 결혼 반지 있잖아. 난 결혼한 여자라 안 돼. 그녀는 오른쪽에 끼고 있던 우정 반지를 그가 못 보도록 왼쪽으로 옮겨 끼우고는 4번째 손가락을 보여줬다. 반지를 본 그는 낙심한 얼굴이었다. 마침 택시는 공항 입구를 지나 플랫폼에 진입하고 있었다. 그는 차를 세우지 않았다. 다시 한번 생각해봐. 내가 오늘 같이 있어줄게. 택시기사는 집요했다. 차는 서서히 공항 플랫폼을 지나쳐가고 있었다. 황당함도 잠시, 주인은 화가 치밀었다. 하지만 그를 화나게 해서는 안 된다. 자극해서 좋을 건 하나도 없었다. 여기는 택시 아니고 이대로 문을 잠그고 달리면 영영 내릴 수 없을 것 같았다. 아, 괜찮아. 정말 고맙고 너희 마음 알겠는데 이제 내려줘. 그녀는 일부러 목소리를 부드럽게 하고 말했다. 하지만 택시는 공항 플랫폼을 지나쳤다. 이대로 더 가면 일반 통행길로 다시 돌아오기도 힘들 것이다. 주인은 속으로 울고 있었지만 다시 천천히 부드럽게 말했다. 아, 오케이. 아, 공항 지났어. 아, 여기서라도 내려줘. 그에게 웃어 보였고 마지막으로 낮고 단호하게 말했다. 플리즈. 그는 공항을 조금 지난 곳에 택시를 세웠다. 아쉬움을 보이며 주인은 끝까지 웃어 보이며 마음에도 없는 작별 인사를 전했다. 정말 고마워. 잘 가. 택시를 내려 정중히 문을 닫은 후 앞만 보고 공항 쪽으로 뛰어갔다. 택시 기사를 향한 저주 섞인 욕설을 뱉으며 그렇게 주인은 2번의 공포에서 탈출했다. 공항 플랫폼을 밟을 수 있다니 이 얼마나 다행이야. 안도하며 그녀의 걸음이 점차 느려졌다. 후 하고는 길게 숨을 들이마셨다. 딱딱한 콘크리트 냄새까지 상큼할 지경이었다. 다시 태어난 것만 같았다. 광활하고 삭막한 미국에 혼자 오는 게 아니었다. 한국에 가면 내 방으로 들어가 밖으로는 절대 나가지 않으리라 생각했다. 가족도 친구도 미웠던 사람들까지 모두 보고 싶어졌다. 집에 갈 생각으로 주인은 발걸음이 가벼워졌다. 왼쪽 호주머니에 진동이 느껴졌다. 집주인 조지가 문자를 보낸 걸까? 그녀는 급하게 휴대폰을 꺼냈다. 조선족 실종 관련 혐의로 마포경찰서로 출두하십시오. 수사 이과 윤동희 경위. 끝까지 스팸이야, 제기를. 그때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주위의 오른쪽 귀와 머리에 번쩍하며 불꽃이 튀었다. 둔탁한 무언가로 맞은 충격이 전해졌다. 미간과 콧등이 알싸하게 아려오더니 뜨거운 코피가 쏟아졌다.
퍼킹 아시안! 주인은 왼쪽으로 몸이 휘청하며 그대로 바닥으로 쓰러졌다. 콘크리트 바닥의 차가운 기운이 왼쪽 뺨으로 전해졌다. 그녀는 신음을 뱉어내며 미간을 찌푸려 움직이는 무언가를 응시했다. 왼손에 성조기를, 오른손에 손망치를 든 백인이 도망가는 게 보였다. 주위의 눈동자가 흐려지고 호흡은 멈췄다. 도망가는 백인의 마지막 함성이 주위가 들은 생의 마지막 말이었다. 흰색이 곧 힘이다!